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의 감염병 확산세는 도무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달 28일 일본의 감염병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무려 10만 명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전체 사망자는 1,700여 명이나 됩니다. 도쿄올림픽을 얼마 앞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확산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진행을 위해 최악의 무리수를 두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위해 자국민의 목숨까지 담보로 걸고 나섰습니다. 올림픽이 중요한 국제 행사라고는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도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야구장 관람석을 가득 채우는 실험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경기장 관람석을 약 80% 정도 채운 상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명목상 실험의 목적은 응원이지만 식사 때 비말이 퍼지는지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관람석 수용 능력은 3만 4천 명인데 실험 때 약 2만 7천 명을 입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관객 유도를 위해 경기 관람권을 최대 35%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감염병 파티를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비말 실험을 두고 일본 내에서조차 부정적인 여론이 다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람 정상화를 목적으로 관중을 허용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건 대놓고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감염병 실험을 자행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험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이유 역시 최근 일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에서 코일9에 감염된 환자들 가운데 일부가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도 오랜 기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가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진행했는데 확진 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일부는 권태감과 후각 이상을 느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기침과 미각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확진 후 2개월 뒤 탈모증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꼴로 탈모를 경험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탈모는 특히 치료가 어렵고 치료가 되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운 질환인데요. 이 같은 후유증을 알면서도 정부 주도로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방사능에 이어 자국민을 상대로 감염병 실험을 한다는 자체가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국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외신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일본 출산율 하락 문제를 담당하는 사카모토 테츠시 1억 총 활약 담당상은 27일 감염병 사태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감염병 사태가 일본의 저출산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했는데요. 실제 일본 당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의 임신 건수는 작년보다 11% 감소했고 같은 기간 결혼 건수도 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현재 세계에서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5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고령화와 더불어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도인 도쿄의 인구 유출까지 가속화되면서 일본 정부의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에서 집계한 인구 이동 보고서를 보면 올해 9월까지 3달 연속 도쿄도로 전입한 이들보다 도쿄에서 빠져나간 전출자가 더 많았습니다. 지난달만 보더라도 도쿄의 전출자는 작년 9월보다 13% 늘었고 도쿄로 전입한 주민은 12% 줄었습니다. 총무성이 조사를 실시한 2013년 이후 도쿄의 전출이 전입보다 많아진 것은 긴급사태가 선포된 바로 다음 달인 올해 5월이 처음이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인구 분산으로 해결되는 것은 좋은 현상일 수 있지만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는 방사능 문제, 감염병 문제, 경제 문제를 감안한 분위기를 보았을 때 이는 분명 일본이라는 국가 자체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수도권 인구 유출 현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고 해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본의 지방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인해 최근 고매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7일 니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 집계 결과 올해 4월에서 9월까지 야생 곰의 민가 출몰 건수는 13,700건으로 최근 5년 기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특히 두드러지는 현상은 주택지와 상업지구 등 인간의 생활권에 광범위하게 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곰의 습격에 따른 인적 피해도 늘어 지난달까지 86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아키타현 후지사토정에서 한 여성이 곰에게 습격당해 일주일 후 사망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불과 200m 떨어져 있는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었는데요. 주택가에서 곰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곰이 많이 출몰하는 아키타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시카와현 가가시의 한 쇼핑센터에 곰이 침입했다가 13시간 만에 사살되기도 했으며 지난 26일 주택 마당에서 낙엽을 쓸던 여성이 몸길이 약 1m 정도의 곰에 습격을 당해 다치는 일도 발생하는 등 곰과 관련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곰이 사람 사는 지역에 나타나는 것은 개체수 증가와 먹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 지방의 고령화로 인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늘어나게 되자 자연스럽게 곰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곰이 좋아하는 너도밤나무 열매가 올해 흉작이었는데 이 같은 이유가 어우러지면서 최근 들어 곰의 민가 출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일본은 사람뿐만 아니라 곰들도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암울하기만 한 일본에도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내쉬는 날숨만으로 감염병 감염 여부를 1시간 안에 판별하는 검사법이 일본에서 개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호쿠대와 교토 소재 정밀기기 업체가 이 같은 검사법을 개발했는데요. 해당 검사법은 내뱉은 숨을 1cc 정도의 액체로 응축한 뒤 함유된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과 유전자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진은 이 검사법이 코나 목구멍 안쪽의 점막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보다 훨씬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호쿠대와 시마즈 제작소는 일반 가정에서도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기기의 소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1년 안에 실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황당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명 훌륭한 기술 같기는 한데 문제는 임상시험을 거쳐 이르면 1년 안에 상용화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르면 1년이라면 분명 그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일본을 비웃는 것 같은 1년 뒤 계획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6일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증 백신의 국내 개발 완료 시점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쯤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 3개 기업의 코일9 백신 임상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넥신이 개발하고 있는 백신 후보물질 GX19가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3개 기업이 비임상 단계이거나 임상 1상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며 산업계, 학계, 연구소가 협력해 조금 더 개발을 촉진하도록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은 1년 뒤에나 감염병 진단키트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1년 안에 백신과 치료제의 국내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의 잘못된 집착 때문에 일본은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국가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 뒤 일본에서 날숨 진단 키트가 출시될 무렵 한국 국민들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된 치료제와 백신을 공급받아 진단 키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